그날 밤 누가 오장수를 죽였는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독수리술도가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장남 오장수의 사망 소식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발표했지만 그의 동생 오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천수는 고시원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눈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은 말없이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삼남 오홍수는 담배를 문 채 말이 없었고 막내 오강수는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장례를 도맡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의심이 먼저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광숙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수와 함께 나눈 마지막 대화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이틀 전 술에 취한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광숙이는 몰라야 했는데. 그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오장수의 서재에서 발견된 노트 한 권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리와 범수의 결혼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내 피입니다. 그리고 광숙이도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글을 본 순간 마광숙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리는 오장수의 숨겨진 딸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리는 독고탁의 딸로 알려져 있었고 현재는 오범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이 가문은 모두가 거짓 위에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세리를 불러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 마주 앉은 세리는 놀란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저도 얼마 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직전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내 진짜 아빠는 오장수라는 이름의 남자다라고요. 마광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비극은 이미 오래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세리가 이 사실을 독고탁에게도 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독고탁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세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 그 사람은 저에게 그럼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 대한 모든 지원이 끊겼습니다. 세리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오범수를 부르더군요. 결혼은 계속하라고요.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광숙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고탁은 이 결혼을 통해 가문 간의 이익을 유지하려 했고 세리가 그의 진짜 딸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더는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장수는 그 사실을 밝히려 했던 것이고 결국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한편 오광수는 마광숙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형의 죽음을 둘러싼 조사를 반대했던 유일한 가족이 바로 오광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마광숙은 우연히 오광수의 방에서 감춰진 서류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엔 LX 호텔 지분 일부를 담보로 받은 대출 서류와 독고탁 측과의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작전 완료 후 지분 이전, 광숙 씨에겐 절대 들키지 마십시오라는 문장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했던 남자, 자신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 그가 장수를 제거하고 호텔을 손에 넣기 위해 독고탁과 손잡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마광숙은 이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오광수는 체포되었고 독고탁은 해외로 도피하려던 중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독고탁은 침묵을 지켰고 오광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에서 마광숙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가족, 그리고 제 자신까지.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다시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동석은 조용히 마광숙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장수가 당신 명의로 남긴 유언장입니다. 독수리술도가를 당신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건 당신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말없이 유언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했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장수가 지키고자 했던 것, 그녀가 잃지 말아야 할 것, 이제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마광숙은 밤마다 낯선 차들의 움직임과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주차장에 남겨진 담배꽁초, 누군가 들여다본 듯 열려있던 창문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문의했지만 증거가 없어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안의 정체는 곧 드러났습니다. 한밤중 그녀의 집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장수가 병원 진료실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메모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한동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동석은 은밀히 사설 보안팀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오장수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난 이는 신라주조의 감사팀 소속 인물 강소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천수의 전 부인이자 현재는 신라주조에서 내부 감사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광숙은 직접 강소연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소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 주소로 오세요. 그 주소는 오래전 독고탁이 은밀히 운영하던 별장의 위치였습니다. 마광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습기 찬 별장 안 그녀는 오래된 서류 박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독수리술도가와 신라주조 간 비밀 계약서가 있었고 서명자는 다름 아닌 오장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라주조가 독수리술도가의 기술을 비밀리에 제공받고 그 대가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오장수 개인명의 계좌에 송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의 시작은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본 계약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계약자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인지한다.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오장수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죄의 대가로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리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던 그때 한 통의 영상이 그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얼굴을 가린 남성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마광숙 씨, 이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일부일 뿐입니다. 오장수, 한동석, 그리고 당신조차 모두 우리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장소로 오십시오. 단 혼자 와야 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장소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주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끝없는 음모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과연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날 그녀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인물. 그는 한동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